자, 컴퓨테이션 그래프. 이 아이디어는 그 딥러닝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텐서플로우 같은 그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가 신경망의 미분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방법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계산 그래프를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뉴럴 네트워크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 단일 출력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드도 하나만, 신경 뉴런도 하나만 있는, 그리고 그 선형 액티베이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입력 X가 들어가서 출력 A가 나오는데 그 관계식은 A는 WX 더하기 B. 즉 어떻게 보면은 선형회귀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그 신경망 입장에서 보면은 리니어 액티베이션을 썼다. 즉 G of G가 그냥 G 값으로 그대로 나오는 이런 액티베이션을 썼다고 가정을 할 수 있고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비용 함수 J of WB를 써보면은 특히 단일 예의 훈련 예제에 대해서 써봤습니다. 2분의 1 그리고 액티베이션 결과 우리 예측값 빼기 우리의 타겟값 Y의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요. 그 설명을 위해서 일단은 입력 X는 마이너스 2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출력 그 타겟 레이블은 2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W는 2라고 보고요. B는 8이라고 보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비용 함수 J를 우리가 계산할 때 그 단계별로 계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J는 그냥 그 여기에 있는 이렇게 정의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는 W하고 B의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이 J 함수의 계산 과정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J, 비용의 계산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J의 계산을 위해서 입력되는 이 W를 사용되는 W, 매개 변수 W를 이제 처음 놓고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가 먼저 계산되어야겠죠. A는 WX 더하기 B입니다. 그래서 이 W는 사실은 2라는 값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고요. 그죠? 그래서 요 첫 번째 항 WX를 계산을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WX라는 계산을 이와 같이 하나의 노드로 표현하고요. 이걸 C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이 화살표 위에다가 우리가 쓰도록 하겠는데요. X가 마이너스 2라는 값이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라는 값이 계산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A를 완성해야겠죠. 그래서 WX 더하기 B니까 이 추가로 이 또 다른 말하자면 화살표로 B를 여기에다 넣어줄 거고요. B는 8이라고 했으니까 즉 이 두 개의 값 마이너스 4라는 C 값과 8이라는 값이 들어와서 더해지면 액티베이션 값 A가 계산되는 즉 A를 계산하는 노드를 여기다가 그릴 수가 있겠죠. 그 결과는 당연히 8 마이너스 4에서 4라는 값으로 계산될 겁니다. 자, 이제 A가 계산됐으니까 우리의 목표는 J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계산했으니까 이 A 빼기 Y라는 값이 또 먼저 계산되겠죠. 그래서 이 노드에서는 그런 연산을 수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A 빼기 Y. 그걸 이제 우리는 D라고 놓겠습니다. A가 4였으니까요. 그리고 Y가 2니까 값이 계산돼서 2. 즉 계산된 값은 요 노드 바로 다음에 따라오는 화살표 위에다가 놓는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값이 계산됐으니까 J 값을 계산해야겠죠. J 값은 이 계산된 A-Y가 이제 D인데 그것의 제곱 그리고 2분의 1 요 노드로 우리가 계산이 완료되면 결과는 2의 제곱에 2분의 1이니까 값이 2를 돼서 이 값이 바로
j 값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를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컴퓨테이션 그래프. 사실 그래프 하면은 무슨 그림, 플로팅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컴퓨테이션 그래프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노드하고 엣지들의 연결로 구성된 거를 또 그래프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컴퓨테이션 그래프가 바로 그런 그래프입니다. 즉 계산하는 과정 단일 계산을 하나하나의 노드로 두고 그 순서를 이렇게 화살표로 엣지로 엮어서 이걸 컴퓨테이션 그래프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구성한 이 컴퓨테이션 그래프는요, 이 비용 값을 J를 계산하는 forward propagation, 즉 순방향 전파를 이행한 겁니다. 즉 X가 들어가서 A 액티베이션 값이 나오고 그거로부터 이 J 함수 값을 즉 비용 함수 값을 계산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궁금한 거는 데리버티브죠, 사실은. 즉 J의 J를 구성하는 요 파라메타 W하고 B에 대한 미분 파샬 DJ 오버 파샬 DW와 파샬 DJ 오버 파샬 B 요 두 개의 값을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그러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 방법을 이제 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계산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J 값을 계산하는 과정을 컴퓨테이션 그래프로 완성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그래프의 순방향 전파,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모든 단계를 통해서 이 비용 함수가 2라는 값으로 계산된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W하고 B가 변할 때 J가 얼마가 변하는지, 즉 J의 W에 관한 미분과 B에 관한 편미분을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forward propagation일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계산이 수행됐는데요. 만약에 미분을 계산하겠다 하면은 거꾸로, 즉 back propagation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산이 수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분의 값이 하나씩 구해져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작이 되는 마지막 노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죠? 이 마지막 노드는, 그러니까 J 값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죠? J는 D의 제곱 2분의 1로 계산됐다고 우리가 여기 적혀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백프로퍼게이션의 첫 번째 단계는 이 노드에 대해서 이 입력인 D 값이 약간 변경됐을 때 J 값은 과연 얼마만큼 변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보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해본 예처럼 D가 한 엡실론 값만큼 한 0.001 정도의 증가를 했을 때 그러면은 아마 이게 2.001이 되겠죠. 그때 J 값은 얼마가 될까요? 사실 계산해 보면 아마 2.002 어쩌고 저쩌고 1이 될 거예요. 즉 그래서 J가 증가한 양은 0.002 정도입니다. 2였던 것이 0.002만큼 증가하고, 즉 증가한 양을 보면 엡실론의 2배 정도, 그죠? 2 엡실론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증가한 이 비율이 말하자면 미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샬 DJ 오버 파샬 D는요 2라는 그러한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에 미분값이 2라는 거고, 요 미분값을 요것의 아래쪽에다가 에로 밑에 우리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 D 값이 변화할 때 J 값은 2배만큼씩 D 변화에 2배 정도의 변화를 말하자면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단계는 그 이전의 노드를 보고서 요 A라는 값이 변할 때 J가 얼마를 변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즉 파샬 DJ 오버 파샬 DA, 그러니까 J의 A에 관한 미분을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A가 한
작은 양만큼 증가, 엡실론을 0.001이라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 정도 증가하면은 이전의 값은 a가 4였거든요. 그러니까 4.001로 증가할 겁니다. 그런데 D 입장에서 보면은요, a-y이기 때문에 a가 증가한 만큼 D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a가 0.001만큼 증가했을 때는 D도 똑같이 0.001만큼 증가할 거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결과된 E가 사실은 E가 아니라 이제 2.001이고요. 우리가 이전에 바로 이전 노드, 오른쪽 노드에서 계산한 결과는 즉 D가 0.001만큼 증가하면 그 2배 정도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J는 0.002만큼 증가할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A가 그 0.001만큼 증가할 때 J는 0.002만큼 증가했다는 얘기는 약 2배의 배율로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역시 미분치 partial D, J over partial D, A. 그러니까 비용 함수의 A에 관한 미분도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것을 여기에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J의 D에 관한 미분을 이곳에 써준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미적분학을 들은 적이 있다면 아마도 체인 룰이라는 그러한 원리에 대해서 또는 규칙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일종의 체인 룰로부터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눈치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인 룰에 대한 그 원리와 그런 거를 전혀 몰라도 상관없고요. 여기서 설명되는 내용만 이해되시면 됩니다. 자, 체인 룰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구한 값은 뭡니까? J over 말하자면 partial dA, 그러니까 비용 함수의 A에 관한 미분이었는데 이 비용 함수의 A에 관한 미분은 체인 룰에 따르면 A가 변화할 때 D가 변화하는 그 정도 곱하기 D가 변화할 때 J가 변화하는 정도의 말하자면 식으로 따로 구해서 그것을 곱함으로써 계산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partial D가 서로 상쇄돼서 J over A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앞에서 계산한 우리가 이전에 계산한 partial D, J over partial D는 2였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결국엔 2로 계산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암묵적으로 우리가 계산한 방법은 A가 변화할 때 D가 얼마만큼 변화했는지 알죠. 한번 0.001 변화했을 때 0.001씩 변했으니까 비율이 1이니까 즉 1 곱하기 2가 돼서 바로 DJ over partial DA가 2로 계산되는 즉 체인 룰에 의해서 계산된 결과라는 것을 또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도 백프로퍼게이션 해오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속 진행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요번에 물어볼 거는 이 J 값이 C에 관한 미분, J에, 그리고 J에 말하자면 B에 관한 미분을 찾는 겁니다. 즉, C와 B에 관한 미분을 찾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선 C가 또 작은 양, 0.001만큼 증가했을 때 A는 얼마큼 증가합니까? 이 덧셈의 연산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0.001 증가하고요. 그리고 A가 0.001 증가했을 때 얼마 증가했는지 우리 알고 있죠, 이미. 즉 J는 0.002 증가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체인룰 방식으로도 또 익스펜드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지금 이런 방식으로도 풀 수 있고 우리가 체인룰을 써서도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J의 C에 관한 미분은 A의 C에 관한 미분 곱하기 J의 A에 관한 미분, 그리고 J의 N에 관한 미분은 방금 전 스텝에서 우리가 계산한 거고요. 이때 partial DA와 partial DA가 지워져서 이게 바로 J의 C에 관한 미분이 되는데 어쨌든 이전에 구한 값이 2였고 요번에 계산된 값이 보니까 A는 C가 변할 때 스케일 1만큼 변하니까 1 곱하기 2에서 2. 그래서 이 J의 C에 관한 미분은 2라고 우리가 그거를 요 밑에다가 여기 선 밑에 엣지 밑에 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B에 관해서도 이제 해야겠죠.
B도 역시 그 작은 양 엡실론만큼 증가시켰을 때 똑같은 만큼 A가 증가할 거고요. 이 A가 증가한 만큼의 2배만큼 J는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역시 체인룰, 요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체인룰로 계산이 가능한데 파셜 DJ 오버 파셜 B는 우리가 보면 파셜 A 나누기 파셜 B 곱하기 파셜 J 오버 파셜 A로 해서 요게 없어지고요. 그리고 요 값은 이전 스텝에서 계산된 2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B가 변화할 때 A는 0.001만큼 변했으니까 똑같이 1 스케일 곱하기 2니까 이것도 2가 돼서 여기 이 엣지 아래쪽에다가 2라는 이러한 그 미분값을 우리가 적어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즉, J의 W에 관한 이러한 미분의 값을 계산하는 게 우리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또 W 값을 약간 증가시켜 봅시다. 즉 W를 0.001만큼 증가시키면은 원래는 2였던 값이 2.001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이 C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W 곱하기 X인데 X가 마이너스 2인 관계로 마이너스 2를 곱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C는 마이너스 4.002가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0.001 증가했을 때 마이너스 0.002만큼 즉 0.001의 2배만큼 감소한 겁니다. 감소. 다시 말해서 이거를 똑같은 이런 증가 표시로 써주면 마이너스 값으로 바꾼 값이 증가된 거죠. 마이너스 2, 0.001. 즉 스케일이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2배만큼 말하자면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또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 C가 말하자면은 그 증가할 때 J가 얼마큼 증가하는지 2배로 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요거의 2배는 얼마입니까? J는 마이너스 4배 정도, 0.001에 마이너스 2의 2배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이 파셜 DJ 오버 파셜 DW는 마이너스 4라는 값을 갖게 될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또 체인 룰로 한번 점검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DJ 오버 DW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그 소위 구하고 있는 W에 관한 미분은 그러니까 W가 변할 때 C가 변화하는 그 미분 그리고 곱하기 J가 C가 변할 때 J가 변하느냐. 이거는 이전에 방금 전 스텝에서 구한 그 파셜 DJ 오버 파셜 DC는 2로 구했으니까 2였고요. 지금은 C가 얼마만큼 변했습니까? 마이너스 2만큼 변하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2 하면은 마이너스 4라는 값.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마이너스 4라는 값을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순방향 같은 경우에 컴퓨테이션 그래프 상에서 순방향 그 컴퓨테이션 W가 2일 때 C는 마이너스 4로 계산됐고요. 그리고 A 값은 또 4로 계산됐고 그 다음에 D 값을 2로 계산해서 그 D 값으로부터 얻어지는 이 J 값, 비용 값은 우리가 A, 그러니까 2라는 값을 얻게 됐죠. 자, 그리고 이게 forward propagation인데 반해서 back propagation은 우리가 그 미분 값을 계산할 때 쓰는 건데, 즉, D에 관한 미분을 계산했더니 2가 계산됐고요. A에 관한 미분을 계산했더니 2란, 그리고 이 B라는 값의 B에 관한 미분은 또 2로 계산됐고요. 그리고 C에 관한 미분은 2로 계산됐고 W에 관한 미분은 마이너스 4로 계산돼서 거꾸로 스텝 매 단계마다 해당하는 그러한 파라메타에 또는 해당하는 변수에 말하자면은 미분 값이 역으로 체인 룰에 의해서 차례차례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게 바로 백 프로퍼게이션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방금 수행한 모든 계산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W와 B와 X와 Y가 주어졌고 그때 말하자면 A는 W, X 더하기 B로 계산되고 J는 비용 함수는 2분의 1 A-Y의 제곱으로 우리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계산한 것에 의하면 말하자면은 이 W
방에 대한 j 값의 변화하는 비율은 마이너스 4라고 우리가 계산을 했던 걸 기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j를 한번 expand 해볼까요? 그 j는 그 2분의 1 a-y니까 이게 바로 a가 wx 더하기 b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 원래 2분의 1 가로 열고 그 w가 2였고요. w는 2입니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였어요. 그리고 b는 8이었죠. 그래서 8을 넣고요. 그리고 y는 2였기 때문에 2를 넣어서 이 모든 값을 계산하면은 이것의 제곱에 2분의 1 하면 값이 2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수식에서 w를 엡실론, 즉 0.001만큼 증가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j는 어떤 값이 될까요? 동일한 거지만 이 w만 2에서 2.001로 바뀐 거 빼고는 달라진 게 없겠죠. 이거를 계산하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요. 1.996002라는 값이 나옵니다. 즉 원래는 2였는데 이 값이 요 정도 크기로 조금 작아진 거죠. 사실은 요거는 좀 무시해도 되는 거니까, 즉 0.004만큼 작아졌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j가, 즉 그 w가 0.001만큼 증가할 때 0.001의 4배만큼 작아졌고, 다시 말해서 또 이거를 그 증가량으로 표현하면 0.001의 마이너스 4배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dj 그러니까 오버 dw, 즉 j의 w 방향으로의 미분값이니까 마이너스 4라는 게 얻어진 거고, 앞에서 우리 컴퓨테이션 그래프 상에서의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한 계산에 의해서도 마이너스 4라는 값이 계산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W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DJ, DB, W와 B에 관한 거니까요. B에 관한 것이 과연 2가 되는지도 한번 더블 체크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처럼 미분 계산을 위해서 이 백프로퍼게이션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이렇게 역전파 방식으로 미분을 계산하는 게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테이션 그래프 상에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을 때 제일 관심을 갖는 거는 뭐냐면 비용 함수 j의 w에 관한, 즉 파라메타 w에 관한 미분값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컴퓨테이션 그래프 상에서 우리 계산할 때 봤더니 어떠한 값을 알면 되든가요? 이 j의 w에 관한 미분은 j의 바로 다음 계산 단계인 c에 관한 미분을 알면은 요게 계산이 가능했죠. 그리고 또 이 j의 c에 관한 미분값을 알기 위해서는 j의 a에 관한 미분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j의 a에 관한 미분 계산하기 위해서는 j의 d에 관한 이런 컴퓨테이션 그 다음 단계 것에 관한 미분을 각각 알아야지만 가능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죠. j의 b에 관한, 우리가 지금 관심 갖는 거는 b에 관한 미분과 w에 관한 미분인데, b에 관한 미분도 그 이전에 a에 관한 미분을 알아야 되고, 이 j의 d에 관한 미분을 알아야지만 요 a에 관한 미분을 알 수 있어서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한 단계씩 모든 단계마다 필요한 미분 값을 우리가 계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하나씩 계산되어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러한 역전파 과정을 통한 미분 계산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산할 때 A에 관한 미분, 이거를 딱 한 번만 계산해도 된다는 겁니다. 요 계산에서. 즉,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두 가지 미분, W에 관한 미분과 B에 관한 미분을 계산할 때 이 A에 관한 미분이 꼭 필요한데, 한 번만 계산해 놓으면 이걸 가지고 B에 관한 미분, J의 B에 관한 미분, 그리고 J의 W에 관한 미분도 각자 계산을 한꺼번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걸 좀 일반화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N개의 노드를 갖는 문제, 즉, 여기에
말하자면은 여기 노드들이 컴퓨테이션 노드가 n개이고 그리고 파라메타의 개수가 p일 때 여기서는 2개뿐이 없지만 보통 일반적인 신경망에서는 굉장히 큰 값들이 여기에 p와 n에 주어질 텐데 이와 같은 환경에서의 미분 계산할 때 어림잡아서 n 더하기 p번의 스텝만으로 그 계산이 미분 계산이 완료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다른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혹시 또 모르면 n과 p의 곱셈만큼의 그 단계만큼의 계산을 필요할 수도 있는 거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드가 한 10,000개 정도고요. 그리고 파라메타가 한 10만 개 정도 W와 B 값들의 개수가 그러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미분 값을 계산하는 그 미분 계산 단계수가 n 더하기 p 정도 그러니까 한 1.1 곱하기 10의 5승 정도 그러니까 11만 번 정도의 스텝만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그 n 곱하기 p 모든 경우에 대해서 조합으로 그 컴퓨테이션을 한다면 n 곱하기 p 컴퓨테이션이 필요한데 10의 9승 거의 뭐 빌리언 정도의 그러한 그 컴퓨테이션 타입이 요구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에 비해서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는 그러한 그 방법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비디오에서는 계산 그래프가 신경망 A의 출력과 비용 함수 J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그 계산의 모든 단계를 수행하는 방법을 확인해 봤는데요. 단계별 계산을 수행하고서 이거를 계산 그래프의 여러 노드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그 forward propagation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을 수행하면서 그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았고요. 이 거꾸로 역전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각 노드에서의 미분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굉장히 작은 신경망을 예제로 해서 적용을 해봤는데요. 다음 비디오에서는 더 큰 신경망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